이 남자는 미쳤다. 내가 처음 그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린 생각이었습니다. 붉게 물든 모로코의 해변. 나는 어머니와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따뜻한 모래가 발끝을 간지렸고 저 멀리 부드러운 파도가 일렁였습니다. 평소처럼 여유롭게 바다를 바라보고 있던 그때 갑자기 한 낯선 남자가 다가왔어요. 까맣게 그을린 피부, 거친 바다바람을 맞으며 살아온 듯한 깊은 주름, 그리고 묘하게 따뜻한 눈빛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그는 주저없이 나를 향해 말했어요. 나랑 결혼해 줄래요? 너무 당당한 태도에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나는 황당함에 어이가 없어 그를 쳐다봤어요. 뭐라고요? 그는 다시 한번 똑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나랑 결혼해 주세요.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내 옆에 서 있던 어머니도 깜짝 놀라며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해변에서 처음 본 동양 남자가 다짜고짜 결혼을 하자고 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이람? 미쳤어요? 돌았어요? 나는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물었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진지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말을 덧붙였어요. 5분만 시간을 주세요. 5분 후에도 싫다면 깔끔하게 물러날게요. 나는 헛웃음을 지으며 팔짱을 꼈습니다. 이 남자, 대체 뭐지? 나는 위카르부스라. 모로코에서 태어나고 자란 평범하면서도 특별한 여자예요. 우리 가족은 모로코에서 손꼽히는 명문가였습니다. 큰아버지는 왕실의 측근으로 엄청난 부와 권력을 가졌어요. 덕분에 우리 집은 언제나 화려했고 나는 부족한 것 없이 자랐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 화려한 삶 속에서 내가 얼마나 갇혀 있었는지를. 우리 문화에서는 여성이 결혼을 결정하는 경우가 드물었어요. 대부분 가족이 정해준 상대와 결혼했고 어떤 경우에는 일부 다 처제의 한 명이 되기도 했습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들어온 말은 늘 같았어요. 너는 좋은 집안의 남자와 결혼할 거야. 하지만 나는 사랑 없는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원하는 건 자유, 그리고 내 인생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에게 뜬금없이 나타난 한국 남자가 결혼해달라고 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처음 본 자리에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배짱이 신기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나는 대답했어요. 결혼은 무슨 결혼이에요. 그냥 친구부터 하죠. 그는 내 대답을 듣고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나도 그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나는 한국어를 할 줄 몰랐고 그는 아랍어를 전혀 몰랐어요. 하지만 우리는 영어를 섞어가며 대화를 나누었고 때로는 손짓과 표정으로 서로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오늘은 뭐 했어요? 배를 수리했어요. 바다는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그는 바다를 떠도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20대 때부터 선원이 되어 전 세계를 돌아다녔다고 했어요. 여러 나라를 오가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살았지만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어때요? 좋아요. 깨끗하고 사람들이 친절해요. 그는 늘 한국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의 문화, 사람들의 친절함, 그리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 나는 점점 그 나라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문득 그에게 물었어요. 왜 하필 나였어요? 그는 한참을 조용히 있다가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을 보는 순간 내 가슴이 뛰었어요. 나는 순간 말을 잃었어요. 농담처럼 들렸지만 그의 표정은 너무나도 진지했습니다. 난 40대가 넘도록 혼자였어요. 바다를 떠돌며 살아왔죠. 그런데 당신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뛰더라고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 깊이 박혔어요. 나는 내게 다가왔던 많은 남자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늘 나의 배경을 보고 다가왔어요. 모로코 왕가의 친척, 부유한 집안의 딸, 좋은 조건의 여자. 하지만 그는 처음부터 내 배경 따위는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그는 오직 나를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나도 깨달았어요. 이 남자는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지만 나는 망설였습니다. 나는 이곳 모로코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내 가족과 친구들이 모두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국으로 간다는 건 너무나도 큰 결정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 가족이 나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 내 결혼을 결정할 거야. 나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결혼, 내가 원하지 않는 삶. 그 순간 나는 결심했어요. 한국에 가야겠다. 나는 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국에 가면 뭐가 제일 좋아요?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내 곁에 있어 주는 것. 그 말에 나는 웃었습니다. 그렇게 나의 운명은 바뀌고 있었어요. 하지만 몰랐어요.
한국에서 날 기다리고 있는 것이 단순한 사랑 이야기만은 아닐 거라는 걸. 비행기가 인천공항 활주로에 착륙하자 내 가슴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렸습니다. 모로코를 떠나 한국에 오기로 결심한 후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가족들의 반대는 예상보다 심하지 않았습니다. 큰아버지는 내가 선택한 일이라면 존중하겠다 라고 했고,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를 배웅해 주었어요. 한국에서 잘 살 수 있을까? 비행기에서 내리면서도 그 걱정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내가 아는 한국어라고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도였고, 한국 문화에 대해 아는 것도 드라마에서 본 것이 전부였어요. 그러나 그 모든 불안을 날려버리듯이 공항에서 나를 기다리던 남편은 환한 미소로 두 팔을 벌리고 서 있었습니다. 왔구나, 부스라.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비로소 안심이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첫날, 남편은 나를 곧장 집으로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먼저 한국을 구경해야 하지 않겠어? 나는 피곤하기도 했지만 한국이 어떤 곳인지 직접 보고 싶었어요. 모로코에서 떠나오기 전 인터넷으로 한국에 대해 찾아보긴 했지만 실제로 보는 건 다를 것 같았습니다. 그럼 어디부터 가? 남편은 빙긋 웃으며 말했어요. 가장 한국적인 곳부터 가야지. 우리가 가장 먼저 간 곳은 경복궁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서울의 모습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어요. 높은 빌딩 사이사이에 자리 잡은 작은 가게들, 바쁘게 걸어가는 사람들, 거리 곳곳에 보이는 한글 간판들,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빨리 걸어. 나는 깜짝 놀라 말했고, 남편은 크게 웃었어요. 서울 사람들은 늘 바쁘거든. 경복궁에 도착하자 웅장한 궁궐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붉은 기둥과 푸른 기와가 인상적인 전통 건축물, 그리고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는 관광객들까지. 나는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정말 아름다워. 남편은 내 반응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조선시대 왕들이 살던 궁궐이야. 여기서 왕이 정치를 했고 중요한 행사들도 열렸지. 나는 궁궐을 천천히 걸으며 상상해 보았습니다. 수백 년 전 이곳에서 화려한 한복을 입은 왕과 신하들이 걸어 다녔을 모습을요. 그러다 문득 궁금해졌어요. 모로코에도 왕궁이 있는데 여긴 느낌이 완전히 다르네. 한국 왕들은 어떤 사람이었어? 남편은 내 질문을 반갑다는 듯 받아주며 조선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한국의 왕들은 백성을 위해 노력해야 했어. 물론 권력을 둘러싼 갈등도 많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나라를 지키는 거였지. 그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한국 역사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언젠가 한국어를 더 잘하게 되면 직접 책을 읽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궁을 둘러본 후 우리는 근처 전통 찻집에 갔어요. 따뜻한 유자차를 한 모금 마셨는데 달콤하면서도 상큼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다. 남편은 내 반응이 귀엽다는 듯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에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차가 많아. 유자차, 생강차, 대추차 같은 것들. 나는 모로코에서 마시던 민트티와 비교해보며 천천히 유자차를 음미했습니다. 그렇게 나는 한국의 첫 번째 매력을 발견했어요. 다음 날 우리는 남산에 갔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데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우와, 수많은 건물이 빼곡히 자리 잡은 도시의 모습은 내 고향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모로코의 풍경은 더 넓고 여유로웠다면 서울은 바쁘고 역동적이었어요. 남산 꼭대기에 도착하자 나는 난간을 따라 걸으며 전망을 구경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앞에 수많은 자물쇠들이 보였어요. 이건 뭐야? 나는 벽에 빽빽이 걸려있는 수천 개의 자물쇠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남편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건 사랑의 자물쇠야. 연인들이 여기서 사랑을 약속하고 자물쇠를 걸어두는 거지. 나는 흥미로워하며 자물쇠에 적힌 문구들을 읽어보았습니다. 영원히 사랑해. 10년 뒤에도 함께하자. 우리는 운명. 그 순간 남편이 가방에서 작은 자물쇠 하나를 꺼냈어요. 이거 미리 준비했어. 나는 깜짝 놀라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도 걸어볼까 해서. 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우리는 자물쇠에 서로의 이름을 적고 난간 한쪽에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그리고 열쇠를 멀리 던졌어요. 이제 이 자물쇠는 영원히 여기 남아있겠네. 남편은 미소 지으며 내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도 영원히 함께할 거야. 그 순간 나는 한국에서의 삶이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여행을 마친 후 우리는 드디어 남편의 집으로 향했어요. 남편은 서울이 아닌 경기도에 있는 한적한 동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바다와 가까운 곳이었는데 아마도 선장으로 살아온 그에게는 바다 없는 삶이 상상되지 않았겠지요. 도착한 집은 크지는 않았지만 아늑했어요.
직접 만든 듯한 나무 가구들, 곳곳에 걸려있는 배와 관련된 장식품들, 그리고 벽 한쪽에 붙어있는 세계 지도. 이건 뭐야? 나는 지도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남편은 웃으며 다가와 손가락으로 지도의 여기저기를 짚었어요. 이게 내가 다녀온 나라들이야. 한국,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이집트, 스페인 그리고 모로코. 모로코에 표시된 건 뭐야? 그는 내 얼굴을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내가 가장 소중한 걸 얻은 곳이야. 나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렇게 나는 한국에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랐지만 남편과 함께라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은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기만 했던 것들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버스를 타는 것도, 시장에서 물건을 사는 것도, 한국어로 간단한 대화를 나누는 것도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어요. 특히 사람들의 시선과 편견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어느 날 남편과 함께 근처 식당에 갔어요. 한국 음식을 좋아하게 된 나는 김치찌개가 먹고 싶었어요. 남편은 늘 가던 단골집이 있다며 나를 데려갔습니다. 우리는 자리에 앉아 음식을 주문했어요. 식당 안은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였고 맛있는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자리에 앉자마자 주변에서 작은 속삭임이 들려왔어요. 외국인이네. 저 사람 한국말 할 줄 아나? 저렇게 어린 여자가 왜 나이 많은 남자랑 결혼했겠어? 나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분명 작은 목소리였지만 내게는 너무나도 크게 들렸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두 중년 여성이 나를 흘끗거리며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나는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그들의 시선이 점점 날카로워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돈 보고 시집왔나 보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나는 모로코에서도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내가 남편과 결혼한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나를 그런 시선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내 표정이 어두워진 것을 눈치챘는지 조용히 내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나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뭔가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우리는 조용히 식당을 나왔어요. 나는 그제야 남편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 조금 속상해. 남편은 나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나도 들었어.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알겠어. 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는 정말 당신을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너무 속상해. 남편은 내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어요. 사람들은 쉽게 판단해. 하지만 그걸 다 신경 쓰면 우리가 힘들어질 거야. 나는 조용히 그의 품에 안겼어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힘들게 한국에 왔을까?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하지만 나는 곧 깨달았습니다. 나는 사랑을 선택했고 내 삶을 내가 결정한 거야. 그러니 이겨내야 해. 그렇게 나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어요. 며칠 후 남편이 갑자기 나를 어디론가 데려갔어요. 오늘은 특별한 곳에 갈 거야. 나는 어디로 가는지 궁금했지만 남편은 끝까지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한 작은 카페였어요. 그런데 안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언어가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곳에서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뭐야?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서로 도와주면서 교류하는 곳이야. 너도 여기서 친구들을 사귈 수 있을 거야. 나는 긴장되면서도 설렘이 느껴졌어요. 남편이 내 등을 살짝 밀며 말했습니다. 가서 인사해봐. 나는 천천히 다가가 자기소개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스라예요. 모로코에서 왔어요. 그러자 몇몇 사람들이 반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와, 모로코에서 왔어요? 반가워요. 저는 프랑스에서 왔어요. 한국 생활 힘들죠? 나는 깜짝 놀랐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나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한국에서 친구를 사귀었어요. 각자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같은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너무나도 소중했습니다. 카페를 나오면서 나는 남편을 바라보았어요. 고마워. 덕분에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 그는 나를 보며 웃었습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한국에서도 내 편이 많아. 나는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그래. 나는 이겨낼 거야. 그렇게 나는 한국에서 진짜 나의 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지만 이제는 시장에서 한국어로 흥정도 해보고 버스도 혼자 타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편해졌어요.
여전히 부족한 부분도 많았지만 그래도 한국이 나의 새로운 고향처럼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남편의 가족과의 관계였습니다. 결혼을 하고 한국에 왔지만 나는 아직 남편의 부모님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어요. 남편은 오랫동안 바다를 떠도는 삶을 살았고 부모님과 자주 왕래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 한편이 불편해졌어요. 나를 가족으로 받아들일까? 남편은 늘 나를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나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이번 설에 부모님을 뵙고 싶어. 나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정말 내가 가도 괜찮을까? 남편은 내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당연하지. 부모님도 이제 널 보고 싶어 하셔. 그렇게 우리는 남편의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설날 아침 남편의 부모님이 사는 작은 마을에 도착했어요. 서울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조용하고 아늑한 시골 마을. 낮은 기와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모습이 정겨웠어요. 나는 차에서 내리면서도 긴장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괜찮아. 너무 걱정하지 마. 남편이 내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남편의 부모님이 거실에 앉아 계셨어요. 나는 깊이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남편의 어머니는 조용히 나를 바라보았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나는 긴장된 마음으로 앉았고 남편의 어머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먼 길 오느라 힘들었지? 나는 깜짝 놀라면서도 반가웠어요. 네. 하지만 남편이 옆에 있어서 괜찮아요. 어머니는 미묘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자 나는 부엌으로 가서 음식을 돕기로 했어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미소를 지으며 나에게 팔을 건네주셨습니다. 그럼 이거 다듬어 줄래? 나는 열심히 팔을 다듬으며 어머니의 표정을 살폈어요. 한국 음식은 많이 먹어봤니? 네. 김치찌개랑 불고기 정말 좋아해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럼 다음엔 너한테 불고기 양념하는 법을 알려줄게. 나는 순간 너무 기뻐서 두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저 배우고 싶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남편의 아버지가 조용히 나를 불렀어요. 잠깐 밖에 나가서 이야기 좀 할까? 나는 긴장한 채로 따라 나갔습니다. 마당에 서 있는 아버지는 한동안 말없이 하늘을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걱정이 많았다. 나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우리 아들이 늦게 장가를 가기도 했고 내가 외국인이라는 것도 신경이 쓰였어. 나는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우리 집까지 찾아와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는 알겠더라. 너는 우리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구나. 나는 순간 울컥했어요. 저 정말 많이 사랑해요. 그리고 저도 이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어요.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앞으로 우리 가족이 되어줘. 그 순간 나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날 밤 나는 남편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아버님이 나를 가족으로 받아주신대. 남편은 미소를 지으며 나를 꼭 안아주었어요. 잘 해낼 줄 알았어. 나는 남편의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나는 남편의 부모님을 위해 모로코 전통 요리를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제가 오늘은 모로코 음식을 대접하고 싶어요. 어머니는 흥미로운 듯 나를 바라보셨습니다. 정말. 어떤 음식인데? 나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쿠스쿠스요. 모로코에서 가장 사랑받는 전통 음식이에요. 나는 시장에서 사온 재료들을 준비했고 남편도 옆에서 거들었어요. 부드럽게 쪄진 쿠스쿠스 위에 양고기와 병아리콩, 각종 채소를 올리고 매콤하면서도 감칠맛 나는 소스를 더했습니다. 이제 완성됐어요. 식탁에 쿠스쿠스를 올리자 남편의 부모님은 흥미롭게 바라보셨어요. 오, 향이 정말 좋구나. 한 입 맛본 어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너무 맛있네.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며 연신수저를 들었어요. 모로코 음식이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 너 덕분에 새로운 걸 배웠구나. 그 순간 나는 따뜻한 가족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사연은 점점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고 동네 신문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29살 차이 나는 부부, 국경을 뛰어넘은 사랑이라는 제목이 붙었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이야기를 궁금해했어요. 그리고 결국
우리는 방송 출연 제안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남편과 나는 우리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누기로 했어요.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진짜 찐사랑이다. 돈 보고 결혼했다는 사람들. 이제 할 말 없겠네. 모로코 왕족급 집안에서 다 버리고 한국으로 왔다고? 감동이다. 하지만 이런 비난과 편견과 달리 나는 모로코에서도 손에 꼽히는 상위 1% 금수저였습니다. 내 큰아버지는 모로코 왕의 측근으로 순자산만 6조 3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어요. 이 사실이 알려지자 나를 의심하고 비난하던 사람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깨달았어요. 이건 정말 찐사랑이구나. 나는 그동안 나를 향했던 오해와 편견들이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남편도 처음에는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난 신경 쓰지 않아. 그리고 사실 덕분에 생활이 훨씬 여유로워졌어. 남편은 농담처럼 웃으며 말을 했지만 나는 그의 진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그리고 처가 덕분에 우리 삶이 더 안정됐어. 나는 남편을 바라보며 웃었어요. 그럼 이제 한국에서 더 행복하게 살아야겠네. 그렇게 우리는 더 단단한 믿음으로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는 한국에 온 걸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비록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나는 사랑을 선택했고 새로운 가족을 얻었으며 진정한 내 자리를 찾았습니다. 이제 나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의 삶이 나의 최고의 선택이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